B-52가 있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저게 왜 여기 오게 됐느냐 하면은 역시 한미동맹 때문이죠. 저것을 만든 우리 전쟁기념관을 직접 만든 분은 물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착공이 됐습니다만은 이병형 장군이었습니다. 이군 사령관을 지내시고 이 전사에 대한 글을 많이 쓰신 아주 군에서 존경받으시는 육사 4기 출신이신데 이분이 전쟁기념관을 만드는 건설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집념을 가지고 저것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은 핵무기를 운반하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소련에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내용물을 다 빼고 주는 거다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여기 갖다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거기 가보면 아실 것입니다. 아마 보잉 747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은 보잉 707 정도 되는 거대한 비행기가 지금도 미국의 전략폭격기의 주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힘이 과학의 힘이라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제일 기념비적인 게 저기 복도에 있는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죠. 전사자들의 이름. 우리 특히 미군 전사자들의 이름은 쭉 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세어봤습니다. 미군은 6.25 참전해가지고 5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총 참전 인원은 연 인원으로 1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10%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54,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고전하고 있어가지고 부시가 인기가 최악이 돼서 물러나고 정권까지 바뀌어버렸는데 이라크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아직도 5,0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본 적도 없는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 명단이 거기에 있어요. 주별로 보면은 주별로 쭉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주가 서부에 있는 와이오밍주입니다. 옐로스톤 파크가 있는 와이오밍주 인구가 한 50만 됩니다. 그 작은 주에서 죽은 사람이 58명입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2,000명이 죽었어요. 2,000명이. 그 사람들 다 미국의 장래를 이끌고 갈 아름다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벤프리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아버지가 여기서 8군 사령관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참전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자원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폭격기 조종사로 일하다가 평양 폭격 중에 실종이 됐습니다. 벤프리트 장군은 자기 아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리하게 수색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벤프리트 전임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워커 중장이었죠. 워커 중장은 1950년 12월 말에 의정부에서 자기 아들이 있는 부대에 가서 훈장을 수여하러 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한국군이 모으는 추력에 받쳐서 의정부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엘리트들, 대학생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 54,000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 명단을 볼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히 요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계속 거기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약 미군 나토 군대 합쳐서 약 10만 명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 내놓는 게 한 300명 정도 보내겠다고 합니다. 300명. 여러분 150만 명을 우리나라한테 보내가지고 54,000명을 죽게 한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300명 보내가지고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받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1개 연대 이상이 가야 그게 의미 있는 참전이 되고 1개 연대 이상이 가야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대는 일정한 병력 이상이라야 자체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1개 연대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서 무슨 관광하고 올 겁니까? 이런 나라가 됐다. 한국의 위기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일개 연대를 보내는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300명 보낸다? 그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명 보내면 미국이 겉으로는 고맙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게 될 때 미국한테 손 내밀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여기 와서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연평해전이라든지 장소 전쟁기념관이고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인식이 정확하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모임을 주최한 이 방송개혁 시민연대는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본질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식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수 한국 사람들은 전쟁 중의 나라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뚝댐 밑에서 살면서 평화를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이 영원할 것이다. 공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보면, 전쟁기념관에 와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전쟁기념관에 가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군기 때 6.25 이전에 이미 남북간 간에 사실은 전쟁 상태였습니다. 또 북한에서 게릴라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6.25 이전에 죽은 전사한 국군 숫자가 8,824명입니다. 6.25 때는 15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군입니다. 그리고 월남전 때 우리가 연인은 30만 명, 상시 주둔 5만을 보내서 월남전에서 4,77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 특히 1967년, 68년, 69년 요 3년에 많이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1.1 사태라든지 울산 삼척 지방에 무장특공대를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 휴전 이후에 전사한 한국군이 4,712명입니다. 아마 이 6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4,712명. 그렇다면은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죠. 휴전 중에 죽은 한국군의 숫자가 이라크전에서 죽은 미군 숫자만큼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 중에 있는 것이죠. 전반전은 사실은 무승부로 끝났어요. 1대1로. 그래서 원위치해가지고 휴전선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프타임이 너무 길어요.